네, 서해순 의혹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와이 내연남 사실혼. 이 백 변호사님, 이 하와이 내연남이 김광석 씨의 고교 동창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같은 건 맞습니다. 이름이 같은 건 맞는데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거는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김광석 씨 사망 전에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던 분이고 네. 그리고 서현양이 사망했던 2007년 12월 말 있죠. 그 당시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서해순 씨 혼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웃들의 증언이 어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분 역시 동일인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 서현양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는 서해순 씨가 2008년 1월에 이제 하와이로 넘어가거든요. 하와이에 넘어가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그 설립할 때 나오는 이름도 역시 이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서해순 씨 얘기를 들어보면 동거남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친구다. 아는 남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호놀룰루의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 이제 대상이 이제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는 대로 이분의 이름이 나오고 옆에 허스번드라고 나와요. 허스번드라고 적혀있네요. 허스번드라고 네. 나와요. 그리고 허스번드가 우리 나라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뭐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사실혼 배우자도 우리 보통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서해순 씨가 지금까지 그냥 우리 단순한 친구예요.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했던 이분의 이름은 뭐 저희가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이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동거도 넘어서서 사실상의 남편으로 지금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고교 동창과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모양이죠. 아마 이게 동일 인물로 저는 이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게 법적으로 그럼 왜 중요하냐?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이게 바로 김광석 씨의 자살 동기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인은 뭐랬어요? 오히려 김광석 씨가 바람을 이게 여자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자살했다. 우울증.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본인이 만약에 부인이 오히려 이게 남자 관계 이런 게 있어서 부부싸움이 됐다면 김광석의 자살 동기 부분이 완전히 이게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그 수사 있잖아요. 네. 딸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 사기하고 그다음에 유기치사 혐의로 지금 이 고발이 돼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게 저는 저 동거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딸이 죽자마자 바로 이게 한두 달 뒤에 바로 하와이로 갔다. 이 말이 이게 사전에 미리 오랜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미국에 가려면. 그렇다면 이게 딸을 뭔가 좀 소홀하게 치료할 때 왜, 그럼 이게 저는 그 어머니 행적을 그 당시에 조사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딸이 과연 이게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했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혹시 저 남자와 어떻게 외국을 갔다든지, 이런 이제 행적 조사 부분에도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저 남자들에게 불러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사실들은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이모 씨의 경우에 김광석 씨와 고교 동창으로 지금 알려진 인물인데 뉴욕에 공연을 갔을 때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나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 1월에 김광석 씨 사망을 했는데 그보다 3개월 전에 2005년 이제 연말이죠. 뉴욕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김광석 씨한테 소개한 바로 이모 씨. 그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명이인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만나서 그러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도 같은 동창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창이라고 소개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씨도 동창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만났고 그런데 이제 공연 직전에 공연을 이제 곧 앞두고 이 서해순 씨하고 이모 씨라는 분이 사라집니다. 둘 다 연락이 안 됩니다. 2박 3일간. 그리고 2박 3일 만에 돌아와서 김광석 씨가 당시 실종 신고를 경찰에 낼 정도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김광석 씨 지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해순 씨와 그 이모 씨가 서현양이 사망한 다음에 하와이에서 마트를 인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피드마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 매체가 가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특종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인터뷰를 했을 때 딸 서현 양이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경황이 없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경황이 없어서 시댁에 또 알리지 않았고 친정 엄마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알리지 않았고 스스로 그냥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달도 안 지나서 하와이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명의가 바로 그 내연남으로 알려진 이모 씨의 이름과 또 이제 서예순 씨의 이름을 딴 해성 커퍼레이션이라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했고 설립을 네. 했고 또 그 회사에서 연 한 11억 가까운 그런 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하나의 어떤 법인을 세운다거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물론 이 이모 씨가 굉장히 역할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주체는 지금 서예순 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자를 받아서 가서 그것을 설립을 했을 때 한 달 만에 법인이 설립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네. 그럼 그 이전부터 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작업을 했을 텐데 경황이 없다는 건 바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경황이 없다는 뜻이었나 보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딸이 그렇게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부터 어쨌든 미국 법인을 계속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고 딸이 죽자마자 한 달 만에 법인을 완전히 설립했다. 그렇군요. 이것이 지금 나온 어떤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순 씨가 직접 공개한 서연양의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요. 여기에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서요. 이제 보면 지금 서예순 씨가 계속 이제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 네. 경황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었죠. 친가 쪽도 우리랑 뭐 왕래도 없었고 서연양 뭐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서연양의 부모님 쪽이랑은 뭐 또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또 사이가 좀 틀어져서 알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딸 생활 기록부를 보면 2007년 이제 12월 23일 날 서연양이 사망을 하죠. 그렇죠. 그때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면 개교를 할 때 애들이 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야죠. 근데 학교를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들이 물어보겠죠. 확인을 하잖아요. 네.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서예순 씨가 학교 측에 이렇게 알린 거예요. 2008년 2월에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민 갔다. 네. 이 얘기는 서연양이 죽었다가 아니라 서연양을 포함해서 전 가족이 다 미국을 가서 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예순 씨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건 적극적으로 속인 거거든요. 거짓말을 한 거짓말을 거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리지 않은 것과 속인 건 좀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예순 씨가 왜 알리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서 딸의 죽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 건지. 근데 그게 결국 이번 또 고소 고발의 핵심인 이 소송 사기 부분하고 연관된 게 아닌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예순 씨가 이제 은폐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저작권 소송 때문이다 이런 또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딸 서연양이 있어야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이렇게 서연양을 방치했을까 이런 또 의문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딱 저분의 인터뷰를 보면요. 보통 사람 수준 이상의 법률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류부이라든지 어려운 용어도 다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 본능적으로 아마 이게 딸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재판을 이게 느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딸이 없으면 불리하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6개월 지나서 지금 이게 사망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 속인 건데 저는 이게 일부 이제 변호사들은 물론 이게 소송 사기가 안 된다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견해는 뭐냐면 96년에 김광석 아버지하고 부인이 합의할 때 어차피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녀, 딸한테 이게 주기로 합의가 돼 있고 이게 합의가 이제 정려, 사인 정려가 아니고 민법상의 화해 계약인데 어차피 이게 계약은 취소를 못하고 그러면 계약에 따르게 딸한테 저작권이 넘어가면 어차피 이게 어머니가 100% 상속권자니까 네. 어머니가 이게 어차피 받는 거니까 소송상의는 안 된다. 이런 게 주장이 있지만 저는 이게 달리 생각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민법상의 화해 계약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판사한테 대법원에 알렸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이게 다른 결정을 얼마든지 놓을 수 있고요. 네. 저는 이게 특히 중요한 게 이게 재판이 최종적으로 조정으로 끝났잖아요. 네. 조정이랑 이게 양보해서 서로 하는 건데, 근데 그때 김광석 유족 측은 딸이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고 전부 이게 저작권이나 양보해서 조정으로 포기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딸이 죽은 거 알았으면 끝까지 이게 판결을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이게 판결로 갔을 거고 저는 이게 조정 자체가 이미 허위로 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소송 사기 혐의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되는 일부 변호사래요. 네. 저는 소송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서예순 씨가 딸의 죽음을 알리면
재판에서 뭔가 변수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소송 과정을 보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해순 씨, 서현양이 완승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분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결국 파기환송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현양의 존재 때문에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 김광석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서현양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일단 이미 그 권리가 넘어간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했는데 조정을 해서 상대방이 했던 이유가 서현양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대법원까지 나온 결정을 뒤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서현양이 물론 저도 그러니까 이 서해순 씨가 뭔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걸로 소송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송사기 혐의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죠. 서현양이 없으면 소송이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다. 네. 왜 숨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앞에 고의로 방치해서 살해하거나 뭐 유기했다라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럼 있으면 유리한데 뭐하러 그렇게 서현양을 극단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 살해를 합니까? 그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의혹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밝혀질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게 또 일정한 한계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이제 팩트 때문에 네. 서현양이 부인이 완성한 거 아닙니다. 저게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들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고등법원에서는 공유. 왜냐면 이게 김광석 유족하고 부인하고 공유라고 이게 판결이 났고요. 네.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가 돼요. 왜냐면 이게 공유가 아니고 서현 씨 단독 소유다. 그래서 이게 파기 환송돼서 최종적으로 이게 조정됐기 때문에 완성으로 한 게 아니고 고등법원에서는 우리 김광석 유족이 일부 승소를 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서해순 씨는 서현양을 미국에 혼자 유학을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서 씨는 한국에서 딸 통학을 매일 직접 챙겨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동백중학교라고 이제 거기 2학년. 그러니까 걔는 나이가 17살인데 여행 낮춰서 갔죠. 왜냐하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소속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한국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거의 30km 그 운전하면서 니은해서 매일 데려다주고 그리고 했는데. 네, 저렇게 딸의 통학을 직접 매일 챙겼다고 하는데 왜 딸을 혼자 미국에 보내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이요. 저작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작권 10억 원, 김광석 특허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도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네, 굉장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저게. 네. 근데 저작권 10억이라는 거는 원 저작권료가 저 정도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서해순 씨가 수령했거나 관리하는 금액은 훨씬 많죠. 왜 그러냐면 김광석 씨가 96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21년째입니다. 21년간 저작권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김광석 씨, 김수영 씨가 그 관리를 하다가 2004년에 돌아가셨고 네. 그때 딸 서현양한테 넘어갔고 2007년에 이제 사망하면서 2008년부터는 아마 서해순 씨가 수령을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2004년에 딸이 사망했을 때도 그때도 물론 서해순 씨 관리를 했을 거고요. 근데 저작권만 그렇고 네. 저작 인접권료가 지난 4년만 계산하면 요즘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생되는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한 4억 정도 되고요. 저작권료는 아시다시피 4, 5, 70년이니까 네. 향후 앞으로도 50년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저작권을 지금 서현양에게 있었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지금 이 서해순 씨에게 그렇죠. 넘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과연 그 저작권에 해당되는 금액도 서해순 씨가 계속 수령해 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뒤에 근데 이제 공연 직전에 공연을 이제 곧 앞두고 이 서해순 씨하고 이모 씨라는 이모 씨가. 분이 사라집니다. 네. 둘 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2박 3일간. 그리고 2박 3일 만에 돌아와서 김광석 씨가 당시 실종 신고를 경찰에 낼 정도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는 네. 사실을 김광석 씨 지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해순 씨와 그 이모 씨가 서현양이 사망한 다음에 하와이에서 마트를 인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피드마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 매체가 가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특종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인터뷰를 했을 때 네. 딸 서현 양이의 죽음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경황이 없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경황이 없어서 시댁에도 알리지 않았고 친정 엄마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알리지 않았고 스스로 그냥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달도 안 지나서 하와이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명의가 바로 그 내연남으로 알려진. 그럼 이게 저는 그 어머니 행적을 그 당시에 조사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딸이 과연 이게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혹시 저 남자와 어떻게 외국을 갔다든지 이런 이제 행적 조사 부분에도,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저 남자들에게 불러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사실들은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좀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모 씨의 경우에 김광석 씨와 고교 동창으로 지금 알려진 인물인데, 뉴욕에 공연을 갔을 때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나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 1월에 김광석 씨 사망을 했는데, 네. 그보다 3개월 전에 2005년 이제 연말이죠. 뉴욕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김광석 씨한테 소개한 바로 이모 씨. 그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명이인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시에 만나서 그런데 고등학교도 같은 동창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창이라고 소개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김광석 씨도 동창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만났고, 그런데 이모 씨의 이름과 또 이제 서혜순 씨의 이름을 딴 해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했고 설립을 네. 했고, 또 그 회사에서 연 한 11억 가까운 그런 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하나의 어떤 법인을 세운다거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물론 이모 씨가 굉장히 역할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주체는 지금 서혜순 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자를 받아서 가서 그것을 설립을 했을 때 한 달 만에 법인이 설립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네. 그럼 그 이전부터 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작업을 했을 텐데, 경황이 없다는 건 바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경황이 없다는 뜻이었나 보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딸이 그렇게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부터 어쨌든 미국 법인을 계속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고, 딸이 죽자마자 한 달 만에 법인을 완전히 설립했다. 그렇군요. 이것이 지금 나오는 어떤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순 씨가 직접 공개한 서현양의 학교생활 기록부인데요. 여기에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서요. 이제 보면 신고란 부부, 남편 이렇게 생각하지만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사실혼 배우자도 우리 보통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서혜순 씨가 지금까지 그냥 우리 단순한 친구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했던 이분의 이름은 저희가 밝힐 수 없겠습니다만, 이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동거도 넘어서서 사실상의 남편으로 지금,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고교 동창과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모양이죠. 아마 이게 동일 인물로 저는 이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게 법적으로 그럼 왜 중요하냐?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이게 바로 김광석 씨의 자살 동기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인은 뭐랬어요? 오히려 김광석 씨가 바람을 이게 여자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자살했다. 우울증.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본인이 만약에 부인이 오히려 이게 남자 관계 이런 게 있어서 부부싸움이 됐다면 김광석의 자살 동기 부분이 완전히 이게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그 수사 있잖아요. 네. 딸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 사기하고 그다음에 유기치사 혐의로 지금 이 고발이 돼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게 저는 저 동거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딸이 죽자마자 바로 이게 한두 달 뒤에 바로 하와이로 갔다. 이 말이 이게 사전에 미리 오랜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미국에 가려면. 그렇다면 이게 딸을 뭔가 좀 소홀하게 치료할 때 왜 네. 서혜순 의혹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와이 내연남 사실혼. 이 백 변호사님, 이 하와이 내연남이 김광석 씨의 고교 동창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같은 건 맞습니다. 이름이 같은 건 맞는데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그런 거는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김광석 씨 사망 전에부터 이름이 오르내렸던 분이고, 네. 그리고 서현양이 사망했던 2007년 12월 말 있죠. 그 당시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서혜순 씨 혼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웃들의 증언이
어떤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분 역시 동일인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 서현 양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는 서혜순 씨가 2008년 1월에 이제 하와이로 넘어가거든요. 하와이에 넘어가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그 설립할 때 나오는 이름도 역시 이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서혜순 씨 얘기를 들어보면 동거남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친구다. 친구다. 아는 남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호놀룰루의 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 이제 대상이 이제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는 대로 이분의 이름이 나오고 옆에 허스번드라고 나와요. 허스번드라고 네, 적혀있네요. 허스번드라고 네. 나와요. 우리 허스번드가 우리 나라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법률상 혼인